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도서관에 갔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뽑아왔습니다. 고령자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라는 이 제목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해서 고령자씨라는 이 표현을 처음 보았거든요.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고령자씨라는 말에 재미가 있어서 뽑아봤습니다. 이 저자는 고령자 연구를 45년이나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의문이나 과제가 차례차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중요한 연구 중에서 하나가 된 것이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의 불안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심리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 또한 68세의 고령자가 되었고 고령자씨들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차례를 보면 이렇게 5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노년의 심리를 이해하는 112가지 키워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 책 내용이 112가지라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큰 소제목을 위주로 중요한 내용만 한번 뽑아봐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 노인이 아니라 고령자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풍부한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말과 행동으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고령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그저 쇠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몇 살이 되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살부터 고령자시라고 불러야 할까? 라는 이렇게 소제목을 달고요. 오늘날 60대는 너무 젊고 75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4세까지 준고령자, 75세에서 89세까지를 고령자라고 일컫고요. 90세 이상을 초고령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령자 씨의 몸과 마음이 변화무쌍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이 상태의 차이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노화는 치료 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는 노화는 의학적으로 치료도 가능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령자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연령은 실제 연령보다 젊다고 하죠. 우리도 생물학적 나이는 들었지만 항상 정신은 20대처럼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주관적인 연령이 젊어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쉽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령자 씨에게는 젊은이에게는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적으로 풍부해지고 배려와 포용력 깊은 통찰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고령자 씨는 좋은 일만 기억을 한다 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과거의 기억에 대한 내용은 항상 뇌 안에 갱신된다고 합니다. 힘들었던 일을 그리고 좋은 추억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담은 멋진 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성격이 변할까라는 소제목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성격이 변할까? 젊었을 때는 점잖았던 사람도 고령자씨가 되면 왜 괴팍해지고 성격이 변해지는 것일까요? 까칠해지고요. 성격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지만 그 변화의 방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동시대가 보았을 때 성격 변화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이 5가지 주요 인자로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주요 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신경증성, 그리고 외향성, 그리고 개방성, 협조성, 그리고 성실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느 인자의 영향이 강하게 받느냐 또는 약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의 경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건강과 장수와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성격이야말로 그 사람의 건강과 장수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증성이 높은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기가 쉽고 사물에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심신의 건강에 영향을 주어서 병을 발병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과 성격은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 의지 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신경증성이 높은 사람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너무 떠안지 말고 매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재는 아무리 말려도 왜 운전대를 놓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네, 운전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이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령자씨가 잘 속는 3가지 이유. 주로 보이스피싱이 요즘 많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속는 이유. 첫째, 고령자씨에게는 도움이 되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이득을 본다는 말에 굉장히 약해진다고 합니다. 3번째는 나는 성격이 똑부러지고 의심이 많으니까 괜찮다라는 자신감, 과잉에서 잘 속는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특수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라는 말만 해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고요. 그보다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일단은 전화를 끊고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서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평소에 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는 자식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상한 전화를 받아도 먼저 자식에게 상담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하라고 저자가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왜 화를 잘 내고 쉽게 버럭할까? 라는 6장의 소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시절을 떠올리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능감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자기 평가가 높은 사람이었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은 쇠퇴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능감과 할 수 없어진 일에 대한 실망감, 이 간극이 클수록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고령자씨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쇠퇴하였음을 느끼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그런 사실을 이해하고 고령자씨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릴까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피해의식에 빠지거나 쓰레기를 수집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고령자씨에게 피해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합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반박하면 오히려 더 완고해질 뿐인데요. 새로운 분노나 슬픔이 더해지면 더 심한 망상에 시달릴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든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보다 치매에 걸렸어도 그 망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고독 때문에 방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병, 저장 강박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뇌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택이 쓰레기장화 시키는 것인데요. 물건을 버리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 옷이나 가방, 책이나 우편물로부터 시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까지도 무엇이든지 쌓아두는 그런 경우, 그래서 생활 공간을 압박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상태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근처의 주민들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령의 남성 중에서 유병률이 높으며 정신질환의 하나로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이가 들면 왜 급격히 쇠약해질까라는 소제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면 갑자기 늙어버린다고 합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면 치매에 걸리기 쉬울까라는 물음인데요. 흐트러진 일상과 불규칙적인 식생활이 질병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이나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고령자 시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 가운데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틀어박혀 있었던 사람의 발병률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노부모와 함께 살면 왜 사사건건 부딪힐까? 라는 소제목이 보입니다. 노부모와 함께 살면 왜 사사건건 부딪힐까? 이것은 세대의 가치관 차이, 생각보다 이게 큰 대립을 낳는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가족이 원만히 지내기 위해서는 두 가구의 경계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물리적인 경계는 가계비와 식사 등 가사의 역할 분담 같은 것이고요. 심리적인 경계는 손자의 교육 방침이나 각각의 가족에게 언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밀한 사이일수록 우리가 권력 관계가 불균형이 있으며 이를 고통스럽게 느끼는 법이라고 합니다. 가족만이 늙은 부모의 모든 것을 돌봐야 한다는 것에서 처음부터 무리가 있다고 전하는데요.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인데요. 아내와 사별한 남편은 왜 금방 아내 뒤를 따를까? 이것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남녀의 차이가 수명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남성은 혼자 떠안고 여성은 잘 해소한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남성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길을 선택하기 쉽다는 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쪽이 사회에서 고생하며 자기 방어의 갑옷을 입고 살아온 만큼 해방감과 안도감을 주는 사람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은 자유로워진 시간을 이용해서 동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와 좋은 관계 맺기. 여기에서 자립, 자율이 기본이지만 어려운 것은 스스럼 없이 부탁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립이 아닌 자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요양보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특별 요양시설에 입주한 고령자 씨는 자택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돌봄의 필요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무리하지 않으면서 거리낌 없이 의지해야 한다라고 전하는데요. 우리는 언젠가는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돌봄을 하는 쪽도 돌봄을 받는 쪽도 인식을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돌봄을 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이제 여유가 없으면 그만큼 배려하기도 힘들게 되는데요. 이들이 매일 온 힘을 다해서 고령자 씨를 돌보느라 다른 여유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결과적으로 고령자 씨의 마음도 편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돌보는 입장에서는 혼자서 떠안으려고 하지 말고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멋지고 행복한 나로 살기. 14장인데요. 바로 지금이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명심하자. 이것은 노년이 아니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산력이라든가 도형 처리라든가 직관력은 젊은이들의 장점입니다. 유동지능이라고 불리는데 이 지적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합니다. 하지만 이해력이나 통찰력, 소통 능력 같은 사고의 축척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결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결정 지능은 경험과 사고를 멈추지 않는 한 쇠퇴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할 수 없어진 것들을 세면서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얻는 능력을 헤아리며 희망을 품는 쪽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훨씬 건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노화의 진행이 빠르거나 늦거나 하는 것도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가짐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데요. 살아가는 목적이 강하게 가지는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의 진행 정도가 완만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목적을 가지고 주체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황혼기를 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책 한 권의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이 고령자 시, 아주 재미있는 고령자 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화의 과정을 자각하면서 받아들일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노력을 하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노년을 대처하면서 행복한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령자 시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마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